제가 그 옹졸한 생각을 솔직히 했어요. 이것도 내 나름의 노하우인데, 유료로 돈 받고 하는 워크숍에서 쌓은 노하우인데, 이런 옹졸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게 약간, 이게 저도 이제 40대 후반에 이제 후반형이 가고 있어서 슬프지만, 옛날 방식의 사고를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무의식적으로. 뭐냐면, 옛날에 정보가 유통되기 힘들던 시대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40 몇 년을 살아오면서 축적된 노하우가 있을 텐데 그 자체가 부가가치였다는 거죠. 기존에는.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다라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그게 거의 이제 메인이었지 않았을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제가 또 그런 생각만 한 게 아니라 오지랖 넓은 생각도 했어요. 뭐냐면 지금 이 공간에, 여기 지금 모이신 공간에 베스트셀러 작가분도 세 분이나 계시고, 또 각 분야에서 정말 엄청난 전문성을 쌓으신 분들도 계시고, 예, 정말 대단하고 존경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이 가지고 계신 전문성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전문성이 지금 코로나 사태로 지금 오프라인에서 이제 전문성을 전달을 못 한다는 거죠. 그러면 온라인으로 잘 전달하면 해결이 되는데, 과연 온라인에서 잘 전달이 되고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인사 담당자나 교육 담당자들 만나면서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강의는 너무 좋은데 참가자가 이게 과연 제대로 참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아무래도 온라인 집체 교육은 거의 뭐 몰입도가 너무 떨어지더라. 그런 명제들을 많이 말씀하셔서 오늘 하는 게, 제가 뭐 엄청난 노하우가 있으니까 다 알려드릴 게 이게 아니라, 어, 편차가 좀 있으시거든요. 참가하시는 분들이 이 내용에 대한 숙련도가. 그래서 좀 초보부터 나름대로 제가 경험한 것까지 다 할 건데, 어떤 분들한테는 쉽고 어떤 분들한테는 어려울 거예요. 예, 근데 좀 여러분들의 노하우도 이 자리에서 좀 뒷부분에서는 좀 같이 대화를 좀 나눌 거거든요. 그래서 작게 보면 사실 오늘 하는 모임이 저에게 유익이에요. 예. 그리고 크게 보면은 사회 전체 유익입니다. 왜냐하면 각 분야의 전문가 분들이 사회적으로 많은 것을 잘 알리고 교육할 수 있는 능력들이, 그리고 그런 플랫폼에 익숙해지신다면 많은 도움이 되겠다라는 나름대로 기특한 생각을 해서 오늘 자리를 마련했다. 예, 그래서 정보가 쉽게 유통되고 있는 지금의 시대에는 나누고 응용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야 이게 부가가치가 있는 거지, 그냥 10년 전에 했던 거 그대로 또 울고먹고 이런 거는 이미 뭐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그게 이제 시장에서 먹히지 않고 사회적인 부가가치도 만들어내지 못하지 않을까? 라는 이제 저만의 생각을 하면서 이 자리를 좀 기획을 했고요. 그래서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자 여기 지금 참가하신 분들이 전문성도 있고, 퍼실리테이션이나 여러 가지 이제 워크숍의 운영에 대한 노하우도 많이 있으실 텐데, 그 다음에 이제 전달력도 있겠죠. 그죠? 컨텐츠 자체를 얼마나 잘 전달하느냐. 근데 오늘은 요 두 가지. 그 중에서도 요거. 요걸 가지고 좀 얘기를 나눠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무리 기술이 발전하고 도구를 잘 쓴다고 해도 제가 느낄 때는요, 원래 여러분 갖고 있으셨던 그 본질적인 컨텐츠 있잖아요. 특히 이제 강사, 코치, 퍼실리테이터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원래 내가 갖고 있던 오프라인에서 하던 그 전문성이나 그런 준비나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 왜냐하면요, 제가 해본 바로는 이래요. 그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온라인은 아시잖아요. 8시간 워크숍 못해요. 제가 볼 때는. 온라인은 거의 2.5시간에서 정말 맥시멈 잡아야지 3시간? 그러니까 상호작용하는 도구를 최대한 써도 3시간 넘기면 나는 안 피곤해도 참가자가 피곤하거든요. 예. 그래서 시간의 밀도가 되게 높아야 돼요. 그러니까 2.5시간에 얼마나 집중해서 쫙 끌고 가느냐가 중요한데, 여기서 이제 내 바닥이 좀 드러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전문성이 얼마나 쫙 밀도 있게 딱 잡혀 있냐, 그러면 압축된 시간에도 탁탁탁 이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게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같은 맥락에서 이제 참가자의 자발성은 믿지만, 그래도 지금 온라인이라는 환경 자체가 이제 집중을 잃게 되기 쉬운 환경이에요. 뭐 재택이어서 그런 것도 있고, 뭐 자녀가 있으면 뭐 방해도 있고 여러 가지, 강사가 이제 재미가 없으면 그냥 딴짓할 수도 있고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환경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진다. 그걸 좀 우리가 염두에 두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호작용적인 도구가 많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이 시간을 마련한 거고요. 네, 그래서
적절한 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이 모임, 미팅이든 강의든 뭐든 이걸 제공하는 사람에게는 적절한 환경을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다. 예, 그게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고요. 도구에 대해서 약간의 미숙함, 뭐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 죄송한데 이게 잠깐 오류가 나는데 괜찮은데 그게 조금만 길어져도 이 몰입도가 확 떨어집니다. 분위기가 완전 반전돼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걸 잘 못 다뤄서요라는 게 핑계가 돼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요걸 제가 이제 강의 시작할 때 아까 보여드린 이런 내용들을 이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뭐 말씀드리는 게 디지털 네이티브와 기성세대, 저도 이제 기성세대니까 디지털 네이티브와 기성세대의 차이는 이거예요. 예. 제가 예전에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책을 뭐 벌써 나온 지 꽤 됐죠. 거기서 제가 아 그렇구나 싶었던 게 그 저자가 돈 탭스콧이라는 양반이 이제 책 저자인데 아들하고 대화하는 게 나아요. 아들은 디지털 네이티브고 이제 저자는 이제 기성세대인 거지. 그래서 이제 휴대폰 기능, 뭐 노트북에 새로운 뭐가 나오면 기능 그러면 어른 세대는 매뉴얼을 보고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공부를 한다는 거지 한마디로. 그러니까 디지털 세대인 아들이 봤을 때는 황당한 거예요. 아빠 냉장고 쓸 때 매뉴얼 보고 써요? 이렇게 말하더래요. 그 아들이.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우리가 이거를 공부해야 되는 거는 맞기는 맞는데 너무 공부하고 책으로 이렇게 보고 뭐 유튜브로 보고 다 좋은데 만져보는 것만큼 좋은 게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다 깔으셨으니까 이게 또 이제 무료로 쓸 수 있으니까 이거를 그냥 막 메뉴를 막 이것저것 막 다 들어가 보고 테스트해보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해보시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영상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하나의 계정으로 지금 접속하실 이 계정으로 여러 디바이스로 접속이 가능해요. 지금 보시면 채팅창에 보시면은 그 제가 둘이에요. 한창훈이 있고 1번 한창훈이 있고 피터한이라고 또 있거든요. 그게 지금 제가 노트북을 두 개를 띄워놓은 거고요. 노트북 두 개에다가 태블릿에다가 휴대폰까지 하면 이제 네 개가 혼자 원맨 쇼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테스트를 좀 많이 해보시면 다양한 기능들을 알 수 있고 진행자가 보는 인터페이스와 이제 클라이언트가 보는 인터페이스가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테스트 해보십사. 그러니까 여기선 그걸 하나하나 다 알려주는 그런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자, 그렇고요. 아까 그 얘기예요. 참가자 인내심이 의외로 길지 않고요. 시간 되게 빨리 갑니다. 생각보다. 온라인은 최대 2.5시간이 좋은 듯 하고요. 잠깐의 버벅임이 이제 문제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중간 서베이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설명이 좀 빠르다 하시면 너무 빨라요 하면 10점, 너무 느려 하면 1점, 적정해요 5번. 그래서 1점에서 10점 기준으로 봤을 때 적정 5점 몇 점인지를 적어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다들 이렇게 경험들이 다 있으신 분들 같아. 예. 자, 이 질문을 들으시면은 지금 퍼실리테이션을 자주 하시는 분들은 이거 뭐 하는 건지 아실 거예요. 그죠? 예. 난이도에 대한 체크, 속도에 대한 체크, 이런 것들이 오히려 오프라인보다 경우에 따라서는, 세팅하기에 따라서는 온라인이 훨씬 더 좋은 면이 있습니다. 예. 수시로 중간중간에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참고로 미리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줌을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온라인에서 이제 가용한 도구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제가 전체부터 보여드리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들어갈 거니까 너무 처음부터 다 알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좀 내가 말을 좀 길게 했구나 싶을 때마다 무조건 채팅이라든지 음성은 지금 이제 제가 예상했던 거는 열 몇 번 들어오실까 했는데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근데 인원수가 아주 많지 않은 경우에는요 음성으로도 이제 서로 피드백을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채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좀 좋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채팅창을 열어놓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채팅창의 하단에 입력하시는 란 오른쪽 상단을 보면 점 3개짜리 있잖아요. 더보기. 그거 누르시면은요. 채팅을 저장할 수도 있어요. 종료할 때. 마무리할 때 채팅 저장 가능하고요. 물론 이거는 호스트가 막을 수도 있어요. 채팅 이거 비밀 유지 때문에 채팅을 막을 수도 있는데 그건 이제 호스트가 지정할 수 있다라는 거. 나중에 기능들을 한번 써보시면 되겠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화면 공유 및 실시간 필기는요, 요거는 지금 뭐 벌써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다. 조금 이따 다음 장에 나오니까 해볼게요. 자, 화면 공유나 실시간 필기. 제가 지금 화면을 공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이제 필기를 하고 있죠. 지금 제가 필기하고 있는 거는 이 PPT에다가 노트를 하는 거고요. 줌에서 노트 하는 거를 좀 이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간편한 접속이나 출석 체크는 지금 경험해 보셨을 것 같으니까 네,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따가 메뉴를 보여드릴게요. 프로 버전으로 이 버전을 이제 업그레이드 하시면은, 계정을 업그레이드 하시면 이제 소그룹 기능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요것들도 생각보다 많이 쓰니까 이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 채팅창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 지정된 번호로 응답하기. 지금 이제 성함에 번호가 있으신 분들은 뭐 이제 동의되시면 본인 번호를 찍어주세요 하는 것이, 뭐 동의는 1번, 반대는 2번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몰입도를 높일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미리 하나 말씀을 드리면, 그 대규모 강연 있잖아요. 그러니까 100명 단위로 이제 넘어가는 그런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익명으로 설정하는 게 훨씬 더 좋더라고요. 익명. 왜냐하면 대규모로 할 때는 이게 하나하나를 참가를 체크하기가 실질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차라리 익명으로 본인 이름을 다 세팅해 놓고 나서 채팅창에다 이제 자유롭게 의견과 질문을 해달라. 이게 훨씬 낫더라고요. 특히 조직 문화 관련된 컨텐츠를 다루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대규모 강연일 때는 익명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아까 보여드린 거죠? 네. 만족도 어떻습니까? 수시로 중간중간에 체크하는 것들도 괜찮습니다. 네, 조는 참가자들 깨워야 되잖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해주시는 분들 계신데, 요거 한번 해볼게요. 예, 주석. 요거 굉장히 좀 중요한 거라서.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화면에 마우스를 위로 올려보시면, 상단을 보시면, 요렇게 뜰 거예요. 그죠? 여기 옆에 옵션 보기를 클릭하시면, 중간에 주석 작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잘 보세요. 네. 안 되시면, 채팅창에다가 난 안 돼요. 이렇게 쳐주시면 돼요. 네, 그렇습니다. 낙서를 막 해주세요, 지금. 네. 20명, 30명이 있어. 예, 그러면은 3명, 4명씩 이제 소그룹으로 쪼개는 거죠. 그럼 느낌 벌써 오시죠? 예. 기업 강의에서도 소그룹으로 토의하는 거, 분임 토의하는 거 있잖아요. 예, 이거 다 가능합니다. 온라인에서. 예, 이따가 한번 경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메뉴를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 주석 작성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참가자 관리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채팅 있죠? 아까 기억나시죠? 이게 이 진행자는 그 단축키도 계속 좀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Alt H, Alt U 이런 것들은 좀 기억해 놨다가 자유자재를 쓰시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의 기분을 주석에 들어가셔서 왼쪽에서 세 번째인가 보시면 텍스트 기능이 있어요. 텍스트. 네, 그 텍스트를 클릭하셔가지고 마우스 위에다 올려놓고 텍스트를 해서 엔터를 치시면은 입력이 됩니다. 이번에는 전체가 하겠습니다. 전체가. 주석 기능 다시 들어가셔가지고요. 스탬프 있어요. 스탬프. 스탬프를 하나씩만 쓰세요. 하나씩만 부탁드려요. 하나씩만. 그냥 연습이니까. 내가 마음에 드는 코멘트에다가 스탬프를 찍으세요. 내가 마음에 드는 코멘트에다가 주석을 찍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미 강의 워크숍 퍼실리테이션 하시는 분 벌써 느낌 다 왔죠? 그죠? 이거 오프라인에서 보면 뭐죠? 포스트잇으로 의견 각자가 다 붙인 다음에 그 다음에 뭐죠? 다팅하는 거잖아요. 스티커로 마음에 드는 코멘트 다팅하는 거잖아요. 예, 실시간 보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진행자가 어떻게 진행하느냐, 강의자가 어떻게 강의를 하느냐에 따라서 온라인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어쩔 수 없는 도구가 되기도 하지만 정반대로 굉장히 효율적인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제 해놓은 세팅인데, 그 노트북은 그 제가 지금 펜 기능이 있는, 그러니까 펜 기능이 있는 노트북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줌에서 주석 기능 아니고요. 그냥 제가 펜을 써서, 이 디지털 펜을 써서
노트북에다가 직접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권해드려요. 왜냐하면 터치 스크린이 있는 데다가 주석에서 그리기를 활용하시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이 줌에서의 주석의 장점이자 단점은 뭐냐면, 주석이 달리면은 페이지가 넘어갔을 때 그 주석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예. 근데 저는 지금 이 빨간색 이 글자와 그림은 이 노트북의 것이기 때문에 이게 넘어갔을 때 이제 넘어오지 않죠. 예. 그게 장점이자 단점이기 때문에 요거는 예, 기호에 따라서 해보시기를 좀 권해드리고요. 근데 어쨌든 저는 이걸 지금 굉장히 유용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외장 웹캠이 좀 따로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요거 예죠 얘. 예, 근데 얘가 필요한 이유는 제가 지금 이제 이렇게 디지털 펜으로 직접 쓰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컴퓨터에 달려있는 이 웹캠으로 쓰면 제가 펜 쓸 때 흔들리거나 뭐 할 때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웹캠 같은 거, 웹캠 뭐 어떤 거 쓰세요? 이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네. 알아서 하시고, 제가 뭐 그런 뭐 홈쇼핑 하려는 건 아니니까.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의외로 확장 모니터 저는 굉장히 잘 쓰고 있거든요. 좀 이따 뒤에 보여드릴 텐데, 이게 전원이 따로 필요 없는 휴대용 모니터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냥 이제 요즘에 C 타입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렇게 C 타입으로 하는 거. 요즘 휴대폰에 나오는 그 있잖아요. 네. C 타입으로 연결되는 거 요걸 쓰는데 요게 좋은 점이 뭐냐면 이건 좀 현실적인 얘기인데 내가 집에서 강의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고객사에서 요청에 의해서 거기 고객사에 있는 스튜디오에 가야 될 때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고객사에 있는 스튜디오에 보통 웬만한 건 다 구비가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 그 프로게이머들 아시잖아요. 예, 본인 장비 들고 다니거든. 예, 나에게 충분히 익숙한 그 장비를 들고 가서 하는 거를 뭐 저는 그게 좋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보여드릴게요. 뭐냐면 어디 갔지? 네, 보시면 이게 지금 그 확장 모니터, 그러니까 메인 모니터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과 비슷한 그 화면을 보는 거고 여기는 제가 지금 확장 모니터에다가 따로 이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제가 지금 여러분들 보는 것도 똑같은데 여기에 이제 참가자 영상 이렇게 띄워놓고요. 그 옆에다 채팅창 띄워놓고요. 참가자 목록 띄워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 이렇게 음악 플레이어나 지금 유튜브에 이거 해갖고 이게 BGM, 배경음악을 이제 조절할 수 있게 확장 모니터를 이렇게 쓰거든요, 저는.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이게 메인 모니터고 요게 이제 확장 모니터인데 메인 모니터는 줌의 기본 화면하고 PPT를 다 띄워놓고 확장 모니터에다가는 참가자들의 영상, 그 다음에 채팅, 그 다음에 참가자 목록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하나에다 다 이제 모아놓고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펜 기능이 있는 걸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냥 저의 개인적인 환경을 그대로 말씀드릴 거야. 블루투스 키보드나 마우스 쓰고 그 다음에 의외로요 아날로그 메모장도 저는 좀 쓸모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날로그 메모장은 왜냐하면 그냥 이제 일반 펜으로 쓰는 메모장 같은 거 포스트잇도 좋고요. 워크샵 형식으로 진행하다 보면 의외로요 이 화면이 뭐 이렇게 꽉 차 있다 보니까 노트북도 꽉 차 있고 확장 모니터도 이게 지울 수 없는 게 꽉 차 있다 보니까 정작 메모를 해야 되는데 컴퓨터에 메모장 띄우면 막 정신없고 그래요. 그래서 아날로그 메모장이나 포스트잇도 내 메모용으로 옆에 한 켠에다 놓는 거는 좀 유용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쓰시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네, 그래서 요거를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확장 모니터를 쓰시는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씁니다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네, 그래서 바로 프로에서 이제 추가되는 기능들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 설문조사 가능하고요. 끝나고 나면 설문조사. 예, 요거 나중에 이제 가입하셔서 뭐 테스트 해보시면은 뭐 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자막, 실시간 자막 가능하고요. 근데 내가 진행하면서 자막을 하긴 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다른 분들에게 부탁할 수가 있습니다. 자막 좀 달아줘. 이렇게. 예, 노가다를 잘 하시는 분을 선정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외실 조금 이따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라이브로 연동이 가능한 게 지금 이제 무료 버전에서는 없는
2만 원이 조금 안 되는, 월 2만 원이 조금 안 되는 비용으로 추가되는 기능이 이런 정도 기능인데, 저는 일단 제일 중요한 1순위는 이거. 예, 요것 때문에 예, 프로 버전을 좀 쓰는 거고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와 그 워크샵과 퍼실리테이션 하시는 분들에게 좀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실제로 이제 제안서에도 반영하고 있는 내용들을 좀 힌트를 드릴게요. 그래서 보시면 총 4개인데 이렇게 두 가지로 묶음이에요. 예, 보시면 첫 번째는 이제 실시간 강연하면서 사전 및 실시간 Q&A를 이제 준비해서 한 가능하면 100명 이내, 가능하면 100명 이내로 하는 게 가능하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Q&A가 되게 중요해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어쨌든 강연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포맷상 원웨이일 거잖아요. 1대 엄청난 다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사전에 그 담당자께서 그 회사의 담당자께서 사전에 이제 설문이나 이런 걸 구글 설문 같은 걸 하셔가지고 이 주제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해달라 그런 것들을 쭉 모아가지고 강연 자체가 만약에 1시간이다 그러면 30분은 내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30분은 사전에 받았던 질문 아니면 현장에서 채팅창에 올라오는 질문들을 중심으로 하시는 게 아무래도 좀 결국 아무리 컨텐츠가 좋아도 청중이 안 들으면 끝장이잖아요. 예, 그래서 Q&A를 좀 비중 있게 가져가는 게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유익하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완전히 정말 이제 좀 진보적인 컨셉으로 보자면 내가 강연하던 내용 이제 이건 고민해 보셔야 되는 포인트인데 강연하던 내용은 싹 다 유튜브로 올리고 강연에 내가 원래 유튜브에 올린 내용에 정말 짧은 엑기스만 말한 다음에 바로 Q&A로 들어가서 그 조직에서만 할 수 있는 얘기를 하는 것도 방법이기는 해요. 그럼 당연히 이제 고민이 되시는 게 그럼 내 컨텐츠는 어떻게 보호하지? 뭐 이런 고민들이 당연히 있으실 수 있고요. 이제 그럴 때는 그 제가 채팅창에 쓸게요. 저도 이제 최근에 듣고 알게 된 건데 티처블이라고 있어요. 티처블. 티처블이라는 사이트를 이제 가보시면 거기에 이제 유료로 이제 내 영상이나 강연을 이제 구매하도록 하는 그런 플랫폼도 있으니까 그냥 무료로 유튜브에다 싹 다 올리는 것보다는 이제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좀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여기 이 공간에는 지금 아이들 교육 이쪽에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면 뭐 요즘에 많이 알려져 있는 이제 플립 러닝 있잖아요. 플립 러닝 개념으로 플립 러닝 거꾸로 학습 개념으로 사전에 다 영상 보고 와라. 그 다음에 현장에서는 Q&A만 받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Q&A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게 만약에 녹화형 강연인 경우에는 제가 볼 땐 이건 좀 이제 아예 컨텐츠를 저작권을 이제 고객사, 그러니까 그 필요한 사람에게 드리는 개념이기 때문에 비용 차이는 좀 많이 좀 두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왜냐면 이거는 아예 저작권과 콘텐츠를 공유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좀 스트리밍 개념이니까, 그러니까 기록으로 남기지 않는 그런 개념이니까 활용하시면 되겠고, 아까도 질문 주셨던 것처럼 이제 이 과정 자체를 레코딩하는 거는 허용 권한이 호스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레코딩 못하게 할 거면은 이제 허용하지 않음으로 해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오리지널리티를 갖고 있는 분들이 계속 고민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얘기는 이 사람한테 직접 듣는 거 외에는 없어. 이런 오리지널리티를 내가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나. 그런 측면에서 이게 스트레스는 되지만 거꾸로는 나에게 굉장히 좋은 자극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계속 뭔가 내가 신선한 거를 발견해서 기존의 전문성과 경험과 계속 통합해서 계속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서 사람들이 나를 찾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부가가치를 내가 알게 됐다라고 느끼게 만드는 게 진짜 전문가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는 더 이상 1년 전에 했던 거, 5년 전에 했던 거 똑같은 얘기 또 해서는 뭐 경쟁력이 없다라는 건 좀 떠나서 사회적인 그리고 기업에 제공하는 어떤 부가가치가 떨어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잘한다는 뜻이 아니라 저도 계속 그런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부담감을 갖고 좀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워크샵은 아까 좀 중간중간 말씀을 드렸는데 소규모 워크샵은 8명 정도 해보니까 제일 좋아요. 8명에서 10명 정도 하니까 앞서 말씀드린 채팅창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하는 스탬프 주석 기능하고 진행자의 적절한 진행 역량만 있으면 8명에서 10명 단위의 워크샵은 오프라인보다도 효과적이다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제가 볼 때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중규모 훈련이 있겠죠. 당연히 이제 20명, 많으면 30명. 근데 이제 여기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서 넘기는 걸 보통 제가 제안 드릴 때 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항상 가성비잖아요. 가성비. 그러니까 욕심냈다가 오히려 가성비가 거꾸로 떨어지는 현상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거를 말씀드리겠고 조금 있다가 이제 소그룹 기능을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제가 소그룹을 활성화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한번 경험해 보시고 대충 이런 느낌이겠구나 하는 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이제 좀 이따 소그룹을 이제 하게 되면 가능하면 지금 비디오를 안 켜신 분들은요, 정말 뭐 본인의 비주얼이 정말 뭐 호러블하다 뭐 그런 정도가 아닌 이상은 그냥 켜놓으시고 하늘을 이렇게 보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 카메라를 하늘을 보게 한다든가 아니면은 뒷배경에 빛이 강해서 내 얼굴이 까맣게 나오는 것도 괜찮아요. 이걸 제가 설명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실제 여러분이 호스트 하실 때 참가자가 그런 똑같은 불편함을 겪거든요. 가족들하고 있거나 뭐 등등등의 여러 사정 때문에 뭐 뒤에 막 옷가지랑 막 너무 정신이 없어. 근데 치우고 싶어도 못 치우는 거야. 아니면 집사람한테 쫓겨나서 뭐 창고방에서 막 하는 거지. 그래서 비디오를 정말 켜기가 싫은 거야. 이럴 수 있거든요, 당연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참가자에게 안내해 주실 수 있는 게 뭐냐면 천정을 켜놓으셔도 괜찮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얼굴 위쪽만 봐도 괜찮으니까 켜놓기만 해달라. 실루엣으로 봐도 괜찮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저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왜냐하면 비디오를 켜놨을 때 사람들이 긴장을 해요. 확실히. 그러니까 좀 내 스스로가 딴짓을 안 하게 되는 약간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강제는 못해요. 그러니까 외국계 회사들은 대부분 보니까 특히 유럽계 회사들은 그런 프라이버시나 이런 것 때문에 권고까지밖에 못 하더라고요. 근데 권고를 강하게 하니까 권고를 강하게 하니까 다들 켜주시더라고요. 근데 얼굴을 이렇게 풀로 해라 이렇게 강요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실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제 포맷별, 진행별 요거 조금만 더 하고 그 다음에 소그룹 한번 경험해 보도록 할게요. 강연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 Q&A 제가 봤을 때 되게 중요해요. 맞춤형으로 하는 게 참가자의 그 인게이지먼트, 참여도를 높이는 가장 좋은 컨텐츠 관점에서의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 같은 얘기죠, 그죠? 응용된 내용. 그 다음에 익명. 아까 말씀드렸죠? 인원수가 많은 경우에는 오히려 익명, 닉네임을 지금 이제 이름 다 바꿔주신 분들은 본인 이름 중심으로 써주셨는데 오히려 강연에서는 거꾸로 닉네임을 그냥 써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이유가 뭐였죠? 특히 조직 문화 관련된 그러니까 조직에서의 이슈, 좀 껄끄러운 이슈들을 좀 다루는 이제 그런 컨텐츠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나 익명성이 있는 게 오히려 더 자유롭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죠. 아무리 뭐 신입사원 밀레니얼 세대라고 해도 채팅창은 기록도 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서 좀 꺼리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익명으로 이제 해달라고 하면은 생각보다 많은 수확을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당연한 말씀이지만 이거는 조직 문화 관련된 강연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다 느끼실 거예요. 사전에 경영진이나 이제 조직 문화 책임자들 이런 사람들하고 협의를 당연히 다 하셔야 됩니다. 저 채팅창에다 아까 이 강연 진행할 때 이런 거 내가 채팅으로 답해달라고 요청할 거다. 그러니까 다양한 어떤 그런 의견들이 나와도 그런 것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당신들이 돼 있냐 이런 것들을 사전에 반드시 협의를 하고 들어가서는 이런 것들을 가감없이 얘기해 달라. 그렇게 하는 게 좀 좋지 않나 싶고요. 저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 참가자들한테 아예 얘기를 해요. 이거 저기 임원진하고 다 협의를 했다. 그래서 편하게 얘기하셔도 된다. 다만 권고사항으로 성토 대회가 되지 않는 그런 정도만 좀
고려만 해달라. 그렇게 하면은 웬만하면 그런 어떤 진심 뭐 이런 것만 잘 얘기하면 채팅창이 잘 어느 정도 활성화되고 솔직한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 중요한 거 이거. 참여를 위해서 패널 개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좀 중요했어요. 해보니까. 뭐냐면, 그, 패널을 한 보통 제가 3명, 그러니까 제가 강사니까, 강사 1명에다가 패널 3명 이렇게 붙이니까, 요게 Q&A가 뭐 예를 들면 채팅에 우리 직원들은 반응이 별로 없어요. 이럴 수 있거든요. 예, 그럴 때는 패널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패널도 해봤는데, 그때는 시스템이 좀 문제여서 줌이 아니었거든요. 시스템이 좀 문제여서 그렇지 괜찮았고요. 오프라인에서 오프라인 공간에서 스튜디오가 이렇게 있는 회사 같은 경우는 패널을 두세 분을 아예 이제 모셔가지고 그 주제와 연관되는 분들 해가지고 진행하는 거 생각보다 괜찮았고요. 이게 거의 방송처럼 될 수도 있어요. 하는 경우에. 채팅창에 불러서 제어를 못하는 경우는요,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채팅창의 맨 오른쪽에 보면 채팅 저장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같이 응용할 수도 있고, 근데 뭐 아프리카 TV처럼 막 채팅창이 막 계속 올라가갖고 막 이럴 수 있잖아요. 이럴 때는 그 기업 강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회사의 그 담당자분께서 이제 컨트롤러 역할을 해주시는 거죠. 계속 모니터링 하시고 하면서 강사는 강의만 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고 줌에서는 아예 호스트를 넘겨주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강사가 호스트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컨트롤 운영을 하시는 분 고객사의 그러니까 그 회사의 담당자께서 이 모든 컨트롤을 다 하고 강사는 오히려 거꾸로 강의만 하는 형식으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이제 기업의 담당자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담당자분들이 이 인터페이스에 완전히 익숙해지시고 나면은 어느 강사분이든 초빙해서 지금 보여드리는 요 포맷으로 이렇게 해서 본인이 진행자 역할을 하면은 그것도 굉장히 왜 그런 분들 있잖아요. 강의도 너무 훌륭하고 다 좋은데 이거 다루는데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내가 옆에서 능숙하게 해주시면은 그 강사분의 전문가분의 그것만 고스란히 갖고 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까 하던 얘기로 잠깐 다시 돌아오면은 그렇죠. PD와 강사가 협업하는 거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패널들을 이제 모실 때는 패널들한테 사전에 협의해갖고 약간 재미를 위해서 그 딴지 거는 캐릭터, 그 다음에 뭐 옹호해주는 캐릭터를 미리 선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블스 애드버킷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악마의 대변인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대화를 이끌어갈 때 약간 딴지 거는 캐릭터를 미리 설정한다든지 그러면은 특히 이게 굿캅 배드캅 그쵸. 근데 특히 요즘에는 이제 시대가 옛날 같으면 이제 전문가가 말하면 그냥 전문가의 말이니까 그러려냐고 다 그냥 수용하는 분위기가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워낙 다양한 지식의 소스가 있다 보니까 전문가가 얘기하더라도 나는 조금 생각이 다르다라든가 나는 다른 소스에서 다른 얘기를 들었다든가 이런 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변해주는 역할 그런 사람들을 패널로 사전에 섭외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 전개의 다이나믹을 좀 높인다.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워크샵 같은 경우는요. 아무래도 플립 러닝, 그렇죠? 사전 훈련 과제나 필수 시청 영상 같은 거 이제 활용하면 좋겠죠. 그 다음에 현장에서 당연히 주로 훈련, 피드백, 질의응답 이런 걸 중심으로 하는 것들이 좀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강연에서는 Q&A라고 하면은 워크샵에서는 좀 더 여유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하면은 좋다는 거. 왜냐하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5시간에서 3시간이라는 이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요. 생각보다. 이게 오프라인에 익숙해지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뭐냐면 오프라인에서 워크샵을 하고 훈련을 할 때는요. 자, 그러면 뭐 5인, 6인 소그룹별로 논의하시고요. 이런 게 이제 되잖아요. 근데 온라인에서는 뭐 소그룹 기능이 있긴 하지만 가능하면은 전체가 있는 자리에서 한 명씩 돌아가면서 발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명씩 돌아가면서 발표하면 나머지 분들은 채팅창이나 뭐 해서 막 피드백을 하신단 말이죠. 효율은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컨텐츠의 뭐 이렇게 나눔이나 효율은 나쁘지 않은데 문제는 시간이 많이 걸리죠. 느낌 오시죠, 그렇죠? 8명이 오프라인에서 하는 것과 8명이 온라인에서 하는 거는 사실은 시간 소요가 생각보다 더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운 좋게도 동시에 운이 나쁘게도 피드백이 너무 퀄리티가 좋을 때 시간을 많이 쓰게 돼요. 채팅도 있고 뭐 이렇게 채널이 많다 보니까 보세요. 채팅도 있고 여기 PPT에서 주석 기능도 있고 음성으로도 피드백을 해요. 그러니까 소통의 창구가 3개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오프라인보다 좋은 면이 있다는 거죠. 단 시간이 부족할 여지도 있다는 거. 요거는 이제 운영하기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 그걸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걸 띄워 놓더라도 1분 남았을 때는 구두상으로 채팅창에다가 1분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지해 드리는 게 작아 보이지만 꽤 의미가 있는 그 배려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쓰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지금 이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또 출첵을 하는 거예요. 자, 시작해도 될까요? 그러면 시작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준비되신 분들은 본인 번호를 찍어주세요. 이걸 수시로 또 쓰는 거예요. 정리를 간단하게 해보면 이거 정리 짧게 잠깐 말씀드리고 소그룹 같이 한번 경험해 볼게요. 자, PPT 잘 보이시죠? 보이시면 1번. 채팅창 1번. 보이시면 1번. 네, 슬라이드쇼 보이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시작하실 때는 가능하면 참가자들을 위해서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이제 경험시키는 거, 아까 제가 공유해드린 그 화면 있잖아요. 이제 그걸 띄워놓고 경험해 보시게 하는 거를 보통은 한 10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1회 이상의 연속되는 워크샵을 이제 제가 좀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첫 세션 때는 10분 정도는 여기에다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걸 좀 염두에 두시고 진행하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기능은 중 기준으로 볼 때 기능은 어지간한 건 있다. 문제는 내가 이걸 얼마나 잘 운용하고 통합해서 쓰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맷별 운영 방식은 아까 말씀드린 강연 또는 워크샵 각각의 형태에 맞춰서 운영하고 시간을 어느 정도 이제 설계해서 하시는 게 처음에는 감을 잡기까지는 필요하지 않나. 그 다음에 당연한 얘기지만 연습과 테스트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면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모든 회의실을 나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그래서 자동으로 회의실을 열어서 이제 좀 이따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한테 요청 같은 게 갈 거예요. 소회실에 이제 들어가겠냐고. 예, 그러면은 수락을 하시면 이제 그 소회실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상으로 지금 우리가 있는 데가 메인 세션이거든요. 이 메인 세션이 가상으로 존재하고요. 좀 이따 제가 할당 드리는 걸로 들어가시면 그 사람들만 보여요. 그러니까 이따가 제가 5분씩 이게 해드릴 거거든요. 그러면 5분만 보일 거예요. 그리고 마우스로 하단의 메뉴를 보시면은 이제 소회의실에서 나가기 뭐 이런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한번 체험해 보시면 됩니다. 제가 뭐 컴퓨터를 엄청 잘하는 사람은 아닌데 이 정도 쓴다 그러면 좀 내가 관심 갖고 보는 만큼 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소회의실은요 자동으로 랜덤 할당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수동으로 할당하는 것도 다 가능하고 중간에 바꾸는 것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메인 세션에 저는 메인 세션에 계속 남아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소그룹으로 들어가셔도 그래서 제가 메인 세션에 있는데 제가 소그룹에 들어가서 참여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런 것들을 이제 해보시면 네, 아신다는 거. 그래서 정리하면 소그룹 기능까지 포함해서 생각보다 온라인에서도 오프라인만큼의 어느 정도의 인터랙티브하고 소그룹 어떤 논의까지 다 기능적으로는 다 가능하고 생각보다 끊기지 않는다. 네. 그래서 쓰기 나름인 면이 많다.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가끔 가다가 참가자분들이 온라인이 상대적으로는 좀 생소하다 보니까 뭔가 완벽해야 되고 완벽하게 조용해야 되고 막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것도 엄연히 수업이니까 막 하면서 근데 이제 진행자가 좀 안심시켜줘야 되는 부분도 전 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재택근무고 하기 때문에 아이들 쳐들어올 수 있어요.
뭐 윗집에서 공사할 수도 있고 뭐 등등등 있어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필요 이상으로 미안해 할 필요 없다. 이제 저는 어떤 식으로 말을 하냐면 결국 여러분이 일하고 그 훈련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경제 활동의 연장선상이기도 하면서 가족들이 더 행복하기 위해서 일도 하는 거고 한데 가족들한테 막 혼내고 야 아빠 일하잖아 이거 아빠 지금 이거 하자 막 이런 경우 있거든요. 급하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그냥 미리 이제 그러지 않으셔도 된다. 예. 아이들 이렇게 꼬마들 와서 아빠 앞에 앉으려고 하면 뭐 그냥 소리만 꺼놓고 그냥 아빠하고 같이 이렇게 보고 그런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전 좋다고 보고 특히 아이들이요. 엄마 아빠가 일하는 거를 볼 기회가 사실 별로 없대요. 생각보다. 그게 정서적으로 되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 지금 코로나 사태로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한다고 하지만 그 덕분에 아이들은 아, 엄마 아빠가 이런 일을 하는구나. 아, 이런 얘기들을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자녀들의 어떤 정서적인 측면에도 도움이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너무 이제 나무라거나 혹여라도 그러지 마시고 편하게 하십사. 제가 그냥 이제 강의 초반이나 그런 이슈가 이벤트가 있을 때 예, 그럴 때 좀 말씀을 드리고 네, 그렇게 합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이제 드릴 말씀은 거의 다 드린 것 같고요.